네, 감독님 들어오시고 배우분들 들어오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격려할 뻔하셨죠?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지금 오늘 감독님부터 지금 오늘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직접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DP 연출단 한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DP 시즌2에서 반갑습니다. 박봉구 중사역의 김성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항상 EXHD 유튜브 채널에서 인사드리다가 오늘은 넷플릭스 코리아 채널에서 인사드리게 된 유튜버 액터 구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시리즈 DP에서 안준호 일병을 연기한 배우 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DP 시즌2에서 구자연 역을 맡은 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DP 시즌2에서 서은 역을 맡은 김지연입니다. 네, 시즌 1의 인기와 또 사랑에 이어서 시즌 2가 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혜인 배우는 정말 목젖까지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믿고 쓰셨던 어떤 부분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이걸 이렇게 연기해줬을 거다라는 확신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많이 같아요.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이 배우들이 어떤 표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표정이 그동안 본 적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무언가 한순간 찰나의 어떤 순간은 그 배우의 얼굴이 보시는 분들한테 모든 것들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시즌 1 때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었고 그 작업이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즐거운 과정들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배우들도 또 같이 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우분들도 주말 내내 쭉 다 보셨나요? 네. 각각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는 또 에피소드들이 또 따로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면서 또 그 에피소드에 대한 또 구체적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인 배우님은 사실 이 시즌 1에서 이어지는 그 어떤 살아서 책임져라는 그 말이 아무래도 배우로서도 그렇고 이 시리즈 속의 그 캐릭터 안에서도 되게 큰 책임으로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시즌 2에 임하는 어떤 자세가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작품 내적으로도 그렇고 작품 외적으로도 그렇고 그 책임이라는 사실 그 단어가 저한테는 좀 남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연기를 하는 그 배우 정혜인한테도 그렇고 인물 속 일병 안준호, 이병 안준호에 이어서 일병 안준호도 계속 조석봉의 선임에 이어서 그런 트라우마나 사건을 겪으면서 죄책감과 또 책임감이 따랐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네 그냥 해보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계속 늘 임했던 것 같고 DP 시즌 2도 어떻게 보면 아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원에 이어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독님과 누적된 어떤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누적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나요. 구교환 배우님, 한호열에게 태블릿이란? 한우열에게 태블릿이요? 한우열에게 중요한 그 무기였죠. 예. 사실 배우들에게 있어서 대사를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떤 말을 하지 않고도 그 감정들을 전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서 그 장면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사실 그 초반에 말하지 않는 연기라는 것이 배우로서는 한편으로는 좀 도전이기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시즌 1에 말이 너무 많았었나? 농담이고 근데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하드웨어적인 뭐지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중요한 컨디션이긴 하지만 왜 못 내는가라는 거에 더 집중하게 되면 조금 상태를 이해하기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저한테는 좋은 힌트였었던 것 같습니다. 1화에서 제가 1, 2화까지 호연이가 소리를 내지 않는 건지 아니면 못 내는 건지. 못 내는 건지에 대한 것들은 크게 궁금하진 않았었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아주 감독님의 멋진 좋은 힌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내는 건가 못 내는 건가에 대한 것들의 그 진위 여부하고 상관없이 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심에 두고 했었던 어떤 부분이 있다면 저희에게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까웠던 게 그게 애플 펜슬을 지원하지 않는 기종이었기 때문에 그립감이나 터치감이 뱀부사의 스타일러스였어요. 그래서 애플 펜슬이 나왔던 시대의 기종이었으면 좋았겠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것에 굉장히 디테일하시기 때문에 절대 애플 펜슬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뱀부사를 사용했는데 좀 꾸덕하게 쓰여지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웠는데 많은 연습 끝에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손석구 배우님 사실 시즌 2 첫 에피소드에서 시작했었을 때는 석봉이 거는 덮어야죠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지섭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변곡점을 어디쯤에서 잡으셨다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계속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하면서 거의 끝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계속 망설이고. 네, 그게 아마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우리가 어떤 용기 낼 때 한 번에 용기를 막 150%다 내지 않잖아요. 용기를 내는 순간에도 한 20-30%는 나 이거 정말 지나고 나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전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변곡점이 한순간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좀 영화적으로는 드라마틱할 수가 있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어떤 변화를 맞이한 다음에 돌아봐서 변곡점이 어디였나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거든요.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시즌2는 이미 다 보셨으니까 이 박범구님의 어떤 대사 중에 저도 가끔은 이런 곳에 내 새끼를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박범구는 가장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시즌 1 공개 이후에는 가장 많은 지지를 그리고 사랑을 또 받았었던 캐릭터였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즌 2에 들어가는 각오가 좀 남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김정민 배우님? 일단 그 지진 선배님의 어떤 반듯함 그리고 되게 뭔가 젠틀함의 다시 네. 선배님 처음 뵀을 때도 되게 뭔가 되게 젠틀하시고 되게 뭔가 저희 엄마 아빠도 지진 선배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게 반듯하신 분이라고 하실 정도의 어떤 근데 구자훈이라는 인물도 저는 반듯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이 이제 방향과 위치가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무언가 그 이미지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서 대본을 이제 한번 드려봤었고 선배님이 이제 처음 만나셔가지고 되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떤 말씀 해주셨나요, 지진 배우님? 네, 그때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먼저 지금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제가 들었고요. 저는 사실 약간 놀라웠고 그리고 굉장히 용감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여지껏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저한테 주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왜 나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아마 드렸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 말씀도 있었지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모습에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시면 제 모습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미지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과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낯설음인데 우리는 그 낯설음이나 이런 것들 되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아마 두려웠을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거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했을 때도 희열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동네에 갔을 때 약간 무섭잖아요. 저 골목길 뒤에 뭐가 있을지. 근데 한 20분 있다 보면 익숙해지듯이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게 그런 모습을 봐줬고 그런 모습을 해주는 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요. 그 도전도 낯설음에 대한 도전이었었어요. 이걸 과연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악역인데 정말 악역 같은 악역이 아닌 악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좀 약간 달랐거든요. 서은한테만 악역이죠. 네. 이게 그러면서 외모나 아니면 말하는 거나 뭐 등의 등등 이게 약간 달라서 이상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그게 이제 더 큰 배움 저한테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그런 걸 봐준 감독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꼿꼿하고 품위 있는 사람에게서 이런 면들이 발견됐었을 때 오는 반전의 쾌감 같은 것들을 이 작품에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느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여러분들 같이 느끼셨죠? 5명? 사실 서원중령 같은 경우는 전사 캐릭터가 많이 설명된 캐릭터는 아니긴 합니다. 네, 사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사실 구자훈처럼 될 수 없었으니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서은에게 있어서 사실 구자훈처럼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나요? 사실은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사실은 서원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이렇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중년까지 오고 이 위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기까지의 구자훈과 사실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걸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되는 어떤 그 무서운 이면을 가진 구자훈의 그 실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을 때 내가 막연하게 그 대사를 했을 때는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구자훈처럼 난 될 수 없더라고. 근데 되면 안 됐지. 될 수 없는 게 낫지.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이전에 생각했으면 그게 다른 대사처럼 들렸을 텐데 어떤 성공과 뭐 어떤 지위와 어떤 그런 정점에 있는 사람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 정도의 저런 어떤 이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직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충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내 마음에 반하는 어떤 것이 그게 느껴지는 것과 이 사람은 그게 느껴지지 않는지 혹은 뭐 느끼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한번 이제 걸리니까 나는 저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겠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걸 내가 깨달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대사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 되기 전에 빨리 탈출.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임지섭이 계속 얘기하는 너 그러다가 나 좀 큰일 날까 봐 이랬는데 내가 막 당당한 척했지만 결국 나도 한번 먹었네 이런 약간 좀 깨갱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을 극복하고 결국은 좋은 선택들을 해 나가게 된 거죠. 한편 한 편의 에피소드가 장르적으로도 좀 다른 재미들을 좀 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야기적으로도 또 아주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배우분들은 개인적 본인이 출연을 더 길게 하고 말고를 떠나서 개인적 최애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제일 끝에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너무 멀어요. 네. 최애 에피소드. 저는 그 이거를 11부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떤 이야기죠? 안준호가 이제 네. 그 에피소드 네. 제목이죠. 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얘기했나? 끝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 11부. 네. 네. 그 안준호가 제이슨 본이 되는. 네.
그저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 에피소드를. 뭐 이유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뺑반부터 감독님하고 이제 작곡을 해오면서 제가 감독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리고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늘 뜯어보면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자들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노력을 한다. 거기 뭐 대사에도 나오지만 뭐 계란으로 파헤치는 게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흔적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11부를 시작으로 마지막에 그 조그만 힘들이 앞에 막 모여서 이제 점점 그 바위를 향해서 날아가잖아요. 그 계란이. 그리고 그 선두에 있는 사람이 준호. 하여튼 기억력이 준호가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진짜 좀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 저게 참 그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지 하면서, 그 친구가 저렇게 막 그 무언가를 바꾸기 위해서 남들은 다 포기했는데 혼자서 나아가는 모습이 감흥도 많고, 나도 뭐 더 이상 내가 뭐 나는 군대를 벌써 전역하고 나이를 훨씬 먹은 이제는 뭐 중년이 좀 웃긴가? 하여튼 그치만 나도 뭐 나이를 떠나서 저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했던 에피소드였어요. 저는. 시청자 손석구님께서 보신 네, 멋있었어요. 네. 찌진이 나전. 예, 그 대사를 저는 늘라 그랬었어요. 네. 제가 먼저였을 거야 아마. 근데 선배님한테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전혀. 남자 얘기하라. 아니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결국에 안준호가 12화에 인물들과 잘 헤어지는 모습들이 그냥 사적으로나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로나 뭐 이 작품의 시청자로서 그냥 준호가 그냥 잘 인사하는 모습들이 계속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엔딩 크레딧을 거쳐서 후기까지의 과정들 또한 또 하나의 그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2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준호열이 헤어지는 건 아니죠? 두 사람. 우리요? 네. 글쎄요. 해임배우님 뭐 거의 전 에피소드에 고르게 계속 나오시긴 하지만 관객 입장으로, 시청자 입장으로 가장 또 사랑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조금 이상한 답변일 수 있는데 저는 1화랑 시즌 1의 1화랑 그리고 시즌 1, 2 통틀어서 계속 나오는 그 오프닝 장면이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호가 이렇게 돌아보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모두가 다 태어나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대라는 어떤 곳에 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저렇게 나도 했었지 라는 거를 거기서부터 일단 같이 공감을 하고 들어가니까 뭔가 작품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보면서 한 번도 오프닝을 넘긴 적이 없어요.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오프닝 건너뛰기 절대 누르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아니 정말 그 각각들마다 정말 다른 이 DP에 대한 어떤 그 좋아하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들으니까 관객분들이 정말 또 다 다른 방식으로 이 작품을 보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지진. 그냥 그런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 되게 좀 맞아. 그 안에서는 역시 그 공간이 주는 그 분위기가 주는 그런 사회성이 분명히 있고, 나오면 또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어서 그 부분이 되게 짠했어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사실 많은
이견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장면을 왜 감독님이 저 순간에 저렇게 연출하셨을까에 대한 사실 의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묻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대답을 잘한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아서 그냥 다 네. 잘해주죠. 저희 사실 아주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할 테고 또 어쩌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저것들을 저렇게 숨기고도 살아간다는 느낌 같은 것도 받아서 사실 좀 소름 끼치기도 했던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그렇게 평범한 과잠 입은 그런 대학생 같은 느낌으로 순진하게 머리도 막 스트레이트해서 좀 내리고 막 그러고 등장하니까 진짜 얄밉기도 하면서 되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장면의 연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배우님은 그 장면에서 말 그대로 어떤 디렉션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배우가 해석해야 되는 그리고 사실 얼굴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던 장면이었을 텐데 그 네. 어떤 마음이셨나요? 사실? 저는 시즌 2를 촬영하는 내내 사실 시즌 1, 2를 나눈다기보다는 한 작품으로 봤었고 제가 왜 1화가 인상 깊었는지는 계속 누적되어 오고 제가 바라봤던 제가 마주쳤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뭔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환경들이 뭐 이렇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저한테 그냥 그 상황을 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게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현 배우님의 또 최애 에피소드가 있다면? 너무 앞에 다 얘기하셔가지고 진짜 저도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었는데 저는 또 그냥 여자이다 보니까 사실 군대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근데 시즌 1부터 해서 저는 그 탈영한 병사들의 얼굴이 좀 그 표정, 눈빛 그런 이렇게 많이 뭐가 없는데 굉장히 슬프거나 뭔가 아픈 그런 게 느껴지는 표정들이 시즌 1에서도 사실 되게 그 각각 에피소드의 그 탈영병들의 얼굴이 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도 그 루리의 어떤 절규라던가 니나의 마지막 미안해요 하는 그 눈빛이나 그런 아휘의 그런 모습들 나중석 가사까지 그리고 허경 장병도 그런 얼굴들이 내가 군대를 안 갔지만 정말 저런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배우로 안 보이고 그런 실제에 저런 청년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그 알 수 없는 군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표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그 각각의 인물들의 어떤 그 표정들이 저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번 사실 시즌 2에서도 시즌 1의 그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을 한번 쫙 다시 리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고 아마 시즌 3가 나온다면 지금 시즌 2에도 그 얼굴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열은 정말 짜장면을 그렇게 박력 있게 끊어 먹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장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다른 테이크가 있었어요. 자신의 컨디션을 네. 위트 있게 표현하는 한올이라는 인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올은 느끼한 걸 싫어하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느끼함을 좋아해서 의도적으로 그 말을 계속 뱉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동정 금지, 네. 잡생각 금지. 네. 뭐 많이 동정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계속 본인에게 준호에게 이제 주문했던 것들이 혹은 자기가 먼저 무너질까봐 계속 준호에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저도 참 한올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해요. 예. 그게 정말 짜장면처럼 사실 줄줄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네. 앞에선 팍 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맞아요. 같은 그런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 봤을 때 되게 코믹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한호열을 보여주는 그 짧은 에피소드, 짧은 씬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 다른 테이크도 있었나요? 그게? 테이크 되게 많았는데요. 네네. 몰입해서 그런지 핸드폰도 안 가져갔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가져갔던 신도 있고 테이크도 있었고 뭐 이렇게 면발을 이렇게 팍
붙어가지고 이렇게. 면발이 스핀이 이쪽으로 도는 것도 있어요. 당구로 치면 시내루라고 하죠. 왼쪽 시내루를 주고 이렇게 싹 도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혜인이 한테 튀긴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연기의 초목적은 대차게 날려보자 뭔가를 이렇게. 저도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면서 끊더라고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대화들인지 지금 의심이 너무 스러운데 그게 하나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뭐 이 각 에피소드들에 대한 사랑하는 에피소드를 얘기도 했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 GP 에피소드를 굉장히 또 좋아하면서 봤었던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영화적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뭐 라쇼몽 같은 구조이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 자체는 또 한국 영화 생각하면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어떤 장면 같은 거 떠오르고 또 약간 초록 물고기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영화적 기억들을 많이 끌어오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화는 이 시리즈는 단순히 영화뿐 아니라 이 시리즈 속에 나오는 굉장히 연극적인 요소들, 갈매기, 니나 그 혹은 최종원 선생님께서 연기하시는 거의 섹스피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좀 가장된 연기 같은 걸 일부러 그 톤들을 또 보여주시기도 한데 감독님이 아마도 지금의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영화적, 연극적인 뿌리 같은 것들을 이 작품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의지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담으신 세팅이시네요. 저희끼리 사실 DP의 이 2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꽉 채워주셨는데 질문들 바로 또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사실은 빛이 밝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손을 이렇게 높게 들어주시면 한 분 한 분 지영 배우님부터 질문하실 분을 저기 지금 제 바로 앞에 계시는 분 마이크 가겠습니다. 저기 중간 줄이신 거죠? 네, 저기. 네네네 손 들어주세요. 네 맞아요. 네 번째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저 스스로한테 했던 질문이었는데 지금 되게 정복을 찌른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연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저랑 안준호라는 인물과는 많은 지점들이 이렇게 비슷하고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서도 많이 저 스스로한테도 반성이 됐던 순간들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을까? 항상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한테도 작품 말고도 던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준호라는 인물이 저는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쓰면 어떨까라는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USB를 들고서 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준호한테 기영이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같은 사람 이렇게 많지 않다고 모든 사람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미 다들 뭘 할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작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보고 나서 누군가가 만약에 그래 나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연다면 그게 말 그대로 바위 계란 같은 그런 이야기였던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배우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나라면이라는 생각들. 다음 질문으로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인 배우님. 이게 너무 잘 보여서 그 연기 천재 구교환 알고 계시는 분이 그 교환이요 팬분께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사실이죠. 연기 천재 구교환. 저는 마음에 드신 것 아니, 같아요. 카피 텍스트를. 이게 안 보. 강제 지목 당하셨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그래도 있으시지 않을까?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질문 없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다음 한 말씀 하시고 넘기세요. 네, 마이크. 네. 저 손 섞고 이렇게 들고서 지금 아, 하트. 예. 하트 손석구. 손 드셨죠? 네, 사실 요 관계에 대한 전사는 제가 배우분이랑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구체적인 설정을 하진 않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설정이 있는 것보다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보이는 그림들로서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면 좋겠다 했었고 그냥 두 분의 캐릭터를 보다 보면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보다 이제 배우분들이 지연 선배님이랑 네. 석구 형한테 넘기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혼이라는 게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그래 이혼했어 이러면은 그냥 단시간에 이루어진 그냥 뭐 서류에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더라고요 보통. 그 말인즉 그 정말 그 사랑해서 결혼을 한 다음에 싸움이 반복이 되고 막뭐 쳐다보기도 싫고 이렇게 되면서 헤어지는 그 과정이 엄청 길고 이러기 때문에 재결합의 가능성은 없다. 입니까? 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누가 뭐 이혼을 어디서 싸움 뭐 때문에 잘못해서 누가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도 이제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런 관계 더 이상 서로 얼굴만 봐도 그냥 악담만 퍼보고 싶어지는 그 관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뭐 저도 감독님 말씀처럼 그냥 뭐 이러저런 이유로 다 거의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좋아서 뭐 결혼했지만 그 좋은 점이 아마 가장 속 터지게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뭐 대사에도 나오지만 뭐 이쪽 단 저쪽 단이 네 태도 막 그 임지섭에 대한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씬을 찍으면서 그 거의 첫날이었거든요. 석구 배우님하고 인사하고 정말 이렇게 두째 씬 정도 됐었나 그랬는데 그때 대사를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올렸었어요. 지금 이제 저희 그 편집이 돼서 나오진 않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내가 그 애니메이션에 중독돼서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얘기 해도 돼요? 애니메이션 줄 때 너도 옛날에 뭐 피카츄 뭐 포켓몬인가? 우리는 그렇게 좀 따뜻하게 되지 않았어요? 네, 좋은 동료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싶기도. 좋은 아빠로 엄마로 이제 역할을 네. 확실히 잘하면서 존중하면서. 네, 너무 네. 칼같이 이제는 좀 긋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경 배우님 질문자를 한 분. 여기 존재 구교환님께서는 아직 마땅한 질문을 생각나지 않으시다면 저요. 네, 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도 조금.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저 이쪽이나 저쪽 끝쪽 조금 한번. 네. 방금 우렁찬 우렁차신 조요. 분. 네. 네. 마이크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왠지 그 정도 보이스라면. 네. 가고 있나요? 네. 혹시 그 마이크가 절로 갔네요. 네. 뭐로 할까요? 그냥 또 봐. 안 보겠다는 뜻이. 아니 이거는 제가 꼭 또 봐. 네. 그러면 손석구 배우님 질문. 이쪽으로 좀 가주실까요? 저쪽으로요? 네네. 감독님께 들어봐야 할까요? 네. 실제로 저도 군대에 있으면 되게 많은 부분들을 영향받는다고 하거든요. 다 그 어떤 묘설이나 행위나 다 닮아가는 부분들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서로 닮아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회에서 나왔던 어떤 부분들은 좀 이제 뭐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닮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은연중에 조금씩 담고 싶었던 게 있었었고 뭐 이를테면 저기 나중석과 임지석은 또 되게 좋은 부분들도 닮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좀
되물림 되는 것들을 좀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께서 마지막 질문자를 더 전폭적으로 어떤 수사를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사립탐정들을 갖고 여기서 함께 안전을 찾아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있는데 네. 그 혹시 안준호가 그 일병으로 시즌 2가 끝났는데 그 아직 전역을 못했는데 언제 전역 시켜주시나요, 감독님? 364일 남았는데. 전역을 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아직 논의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저희가 시즌 1과 시즌 2를 하면서 이제 한 4년이 돼가는 시간 동안 정말 200회차에 가까운 해를 같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은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전후회 같은 걸 많이 느끼면서 이 작품을 하면서 진짜 시원하게 찍고 뭐 좋았던 순간도 힘든 순간도 어떠한 결과들도 감사한 것들, 슬픈 것들, 또 되게 무언가 정말 살면서 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DP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서, 그리고 이 이야기의 소재를 저희가 선택했다면 피하지 않아야 할 어떤 이야기들도 있었었고, 그렇게 충실하려고 애쓰면서 이제 3년, 4년 동안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어떤 뭐 이야기들이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지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호를 말뚝박게 하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니신 거죠? 당장 말도 바꿀 수 있을지 일단 영창도 갔다 와야 되고 준호가. 아니 사실 이 시즌 3나 그 다음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냥 군대 내 폭력이라는 잡초를 하나 뽑았는데 거기 줄줄이 한국의 어떤 역사까지도 다 달려 올라온 느낌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 사실은 뭐 잠깐 나오는 역할이지만 최종원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인천 보스가 실제로 장기 군탈자가 그분이 아닐까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결국은 이것이 1시즌에서 시즌2로 확장됐듯이 시즌3 이후에는 좀 다른 방식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다음 이야기들을 감독님은 머릿속으로는 이미 구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는데요. 감독님, 오늘 그래도 이렇게 귀하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 만약에 정말 DP2가 더 큰 사랑을 받고 더 많은 분들이 3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갖고 계신가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은 정말로 그렇다면 작가님과 또 잘 논의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이 시즌 1과 2의 12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배우분들은 아마 더 힘드셨을 것이고, 무언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못 할 수 있는 데란 이제 극중의 대사, 키가 되는 대사가 저희가 시즌 2를 하면서 스태프들과 배우들과도 많이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또 뭐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왜 해야 되는데 굳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반복되는 좋은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소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얘기가 어떻게 충실을 하면서도 어떻게 또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들을 이 소재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했던 것 같아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정말 말씀처럼 어떤 좋은 응원과 지지 주신다면 그때 가서 또 넷플릭스나 대표님과 작가님과 또 배우들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인 배우님이 저를 살짝 보셨는데 그 D-몇이라고 계속 쓰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언젠가는 네 감독님 다른 거 하시고 저도 우리가 다 다른 거 한번 했다가 아니 언젠가는 좀 저녁을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호일이 형처럼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아직까지 364일은 남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보고 있는 건가요? 네, 보고 계십니다. 네.
아 그럼 좀 다르게 했을 걸. 유튜브의 어떤 에티튜드를 가지고 하실 수. 아예 몰랐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이 더 있다면 아마 시즌 3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배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손이 시원했어요. 알겠어. 예, 저희 DP 시즌 2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보일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DP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참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도 지났고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 감사함을 이어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시즌 3에서 또 한번 지금 감독님 표정이 좀 굳어가시는 것 같은데 또 봐 한번 해줘. 또 보지 말입니다. 역시 준호 좋네요. 네. 네, 감독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DP 저희는 정말 너무 재밌게 찍었었고 그래서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하신 게 계속 보고 계세요. 계속 보시던데.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네. 김준 감독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DP는 피자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서 입대하던 안준호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USB를 또 들고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 과정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준호 같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창한 얘기는 아니지만 세상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 그런 영향들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받으실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쭉 봐주시면 훨씬 더 재밌게 한 번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분들 그리고 감독님들 너무 촬영 자체는 굉장히 힘든 촬영이겠지만 계속해서 계란을 조금 더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긴 시간 또 함께 유튜브로 열심히 봐주신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네.